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때 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의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 얼굴에 주름이 늘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연륜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 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백사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95세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60대, 70대 무렵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였죠. 100세 시대의 60대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인생 후반기를 즐기는 어르신들은 일하고 배우고 여러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인생 후반기를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99%가 모르는 그 해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첫 번째, 노후의 3대 리스크를 경계하라. 지금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사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나이듦은 절대 악이 아니며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느긋한 느림의 미학, 갖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 적잖은 이점이 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불안에 압도돼 이런 혜택을 누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한다. 여기에 돈이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퇴직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걸려들거나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무리하는 이유다.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세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모든 노후 관련 조사에서 걱정거리 1, 2위에 오르는 돈과 건강 리스크가 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충분히 대비했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돈 걱정이 커지고
적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중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다음은 관계에 따른 리스크다. 다른 사회보다 관계의 긴밀도가 높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큰 위험 요소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를 힘들어하는 사례는 흔하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얽힌 게 많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진다. 나이 든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주택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인 자녀의 리스크가 크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노후 준비에도 유효하다. 노후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사회적, 제도적 대비가 더디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커녕 고령 친화 사회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이 당면한 3대 리스크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슬기로운 노후 준비는 시작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2번째, 나를 콩쥐 취급하지 않기.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 예쁜 이목구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표정은 삶의 이력서와 같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은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는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67세 김남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젊었을 때 저는 궁상을 떨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고가의 옷을 선물하면서 내 옷은 아울렛을 뒤지고 뒤져 사면서도 몇 번이고 고민했죠. 화장품도 저가 제품이나 샘플만 바르고 욕실 수건은 체육대회, 칠순기념 글자가 수놓인 기념품만 썼는데요. 최근 인터뷰한 정리정돈 전문가 정희숙 대표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불과 베개 같이 매일 쓰는 침구류는 고급 소재의 제품을 쓰는 것이죠. 매일 쿠팡 최저가 침구를 껴안고 자는 내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처럼 일에 돈을 벌어놓고 왜 스스로를 콩쥐 취급했을까? 꼭 돈을 드리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남순아 고생했다. 오늘 잘했어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 60년 넘게 살아보니 가장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타클로스 노릇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군 것이다. 계절마다 나 자신에게 꽃 한 다발씩 사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3번째, 건강이 돈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고 누리는 데 쓰는 돈은 줄어든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 건강 때문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면, 아니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라. 즉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일상을 채워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4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야 된다.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5번째. 자기희생은 이제 그만둔다. 이미 일거리를 잔뜩 끌어안고도 온갖 잡일을 억지로 떠맡는 사람.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만 시부모나 친척 어른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삼킨다. 나만 참으면 좋게 좋게 끝날 것이라는 자기희생의 껍데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상사나 동료,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좋은 대화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사와 부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기본적으로 모두 대등하다. 반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다. 평소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나도 늘 주의하려고 한다. 자연히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될 때가 많은데 손윗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예스맨들이 많아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6번째.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과감히 포기한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아프고 힘들고 민망한 검사는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다. 개중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피폭해 몸에 해를 끼치는 검사도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조금만 열이 나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듣지 않는 데다 오히려 다중약물 요법에 의해 내성균이 만들어져서 항생 물질의 효과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나 치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임종이 머지않은 시기에는 불필요한 의료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에 관을 삽입해서 기를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은 어느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매년 생일처럼 특별한 날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어떨까?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7번째. 직함에 대한 미련이 인생 2라운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생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은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든가 이사, 국장 등의 직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기 때문이다. 평생 대리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불려오다 일을 그만두고 소속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직함도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직함에 연연하는 이유는 곰곰이 살펴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직함이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직함이 없어지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없어도, 직함이 찍힌 명함이 없어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사나 직함 없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사고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8번째. 노후 준비 급할 것 없다. 지금이라도 사부작 움직여라. 온 나라가 일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게 맞는 새로운 일을 쉽게 발견하기는 만무하다.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대로 할 만한 일도 있을 테고 이 길이 아닌가 보내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많다. 퇴직 이후가 돼서야 일을 찾겠다고 나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십상이다. 경찰 초급간부로 퇴직한 김 씨는 이듬해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게 됐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주 40시간 근무에 5년 고용이 보장돼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평소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가 따둔 안전, 소방 분야 자격증이 합격에 한몫했다. 우리 사회에선 별 실효성도 없는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막상 뭔가를 하려면 자격증을 요구받으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인생 2라운드에 가능한 일을 압축해보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적잖은 기간이 필요하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을 다져놓고 이어나가는 것이 한결 손쉽다. 시간을 갖고 사부작거리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퇴근 뒤와 주말, 휴가 등 활용할 시간이 많다. 이것이 노후 연착륙의 비결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오래 생존하는 지금 세대에게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를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죽이거나 여전히 생계에 시달리며 억지로 일하는 것 모두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후를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모작 은퇴입니다. 이모작 은퇴는 노후 20년, 30년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여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 최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은퇴의 개념도 없고 노후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평생 고민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느리니까, 겁나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죽으면 못하니까, 못하면 한이 되니까,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모의 노후와 다릅니다. 인생은 더 길어지고 계속 가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드세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 있게 살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활력, 당당함, 풍요로움이 뒤따르는 노후로 인생을 재구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